네, 금융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파헤쳐보는 순서죠. 채무 영수증 이어갑니다. 불볕더위와 함께 어느덧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9월 하면요, 이사철 성수기이기도 하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한 9월은 결혼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남녀분들이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 채무 영수증에서 유용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더할 나위 없겠죠. 금융의 나침반 여민구 금융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끝이에요? 오늘은 인사가 간결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방금 전에 9월 하면 이제 결혼 그리고 이사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소사를 앞두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근데 은행이 닳도록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시는 등 많은 고민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은행을 방문하다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앵커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어떻게 알아요? 앵커님은 좀 아실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어떤 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정부 지원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우리가 나타나고 연관 검색어에 뜨기도 하고 심지어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직원이 권장해주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부 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정확히 정부 지원이 뭐고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건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 지원 상품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금융 상품 모두가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지원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민이라고 우리가 하면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아서 이제 금융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이 낮아서 그 낮은 금리로 이제 자금 및 취업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신용 교육 및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네.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보통 이런 고금리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저금리 이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저신용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정부가 그 정부 지원 정책 자금으로 몇 가지 상품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예를 들면 저금리 대환 대출과 그 생계자금 대출이 동시에 또 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품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종류는 어떤 거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상품 종류의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햇살론, 두 번째 바꿔드림론, 세 번째 사윗돌, 네 번째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햇살론의 경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보셨을 겁니다. 생계자금과 대안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취급기관은 저축은행입니다. 두 번째,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고금리 채무를 이제 저금리 채무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세 번째, 사윗돌이 있는데 사윗돌은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신용등급은 이제 4에서 7등급인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10%대 초중반의 이제 중금리 서민대출 금융상품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 긴급자금 그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취급기관은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한도나 금액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으로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상품명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데 요즘 너무 바쁜데 꼭 직접 방문을 해야만 알 수 있을까요? 상품마다 차이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 상품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햇살론의 경우는 유선 전화로 일단 상담을 먼저 받지만 대출 서류, 이제 확인서, 그리고 서류 준비, 추후 확인 절차 등은 이제 전자 서명으로 가능하기도 한데 이제 금융사마다 차이를 두고 있는데 직접 금융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고객한테 가서 자필로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 바꿔드림론의 경우 우리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요새 그냥 어플로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서류 첨부나 약정서, 서명 등의 이제 절차가 가능하기도 한데 스마트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직접 은행에 이제 내방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눈에 띄네요. 네. 직접 전화해서 연락하셔서 또 맞는 방법들 취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네. 예전에 금리가 제 기억에는 한 60%, 70%였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 20%로 떨어져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오늘의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볼까요? 네, 우선 표를 보시면 법적 최고 금리 인하는 계속 이제 인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텀을 갖고 있고요. 가장 큰 인하폭은 2002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이후에는 이제 인하폭은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하된 금리 인하를 살펴보면 약 2년 만에 3.9%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약 293만 명, 약 300만 명이 연간 1조 1천억 원의 금리 인하 절감 효과를 이제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2016년도에 법적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었는데 대부업 이용자 수는 18만 명 감소했고 그와 반대로 이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은 43만 명이 증가해 그 전년도 2015년도에 비해 무려 30%나 이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30%는 정말 많이 늘어난 건데 왜 이런 거죠? 이게 명이 있으면 늘 암이 있는 것도 같아요. 네, 참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적 최고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금융사는 이제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사는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최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되고 자기네들의 부실률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신용이 낮아서 저소득, 저신용 이런 취약계층 분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경제 용어로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금융사의 이익과 안정이라는 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양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생기기 마련입니다.